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은 마음과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전문으로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시면 더 많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착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착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착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은가요?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착한 어린이상도 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쿠폰 같은 거를 나눠줘서 그 쿠폰을 많이 모으면 받게 되는 상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선생님이 나눠주는 쿠폰은 당연히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받는 쿠폰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착한 어린이상이라는 것은 선생님 말 잘 듣고 규칙 잘 준수하고 교칙 어기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말하자면은 착한 어린이라는 것은 말 잘 듣는 어린이라는 뜻이었죠. 말 잘 듣는 게 나쁘진 않죠. 그렇다고 해서 말 잘 듣는 게 과연 건강한 걸까요? 이번엔 착한 교사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10대들이 말하는 야, 저 선생님 되게 착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착하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렇게 착하다고 말할 때 그 선생님은 대체로 혼내지 않는, 쉽게 꾸중하지 않는, 체벌하지 않는 선생님이었죠. 학생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착한 선생님입니다. 그럼 착한 교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학생들 앞에서 쩔쩔매는 사람, 학생들 말을 분별 없이 다 수용하는 그러한 교사의 이미지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기본적으로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그리고 효도하는 그런 자녀겠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한면으로는요, 그러한 자녀는 또 무엇을 못하죠? 거절, 거역, 대들질 못하죠. 물론 부모한테 대들어서야 되겠냐마는 우리가 갈등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말 잘 듣는 자녀, 착한 자녀는 정말로 착한 그 품성을 갖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착하다는 말 속에는 부모 말을 잘 듣고 거역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 말은 시키는 대로 잘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거죠. 그 부모가 올바르고 건강한 부모라면 부모가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잘 따르는 자녀는 얻는 게 많이 있겠죠. 그런데 만일 그 부모가 합당치 않고 온전치 않고 또 매우 엄격한 경우에는 그러한 자녀는 속에서 병이 들게 됩니다. 착한 부모는 어떨까요? 자녀들이 말하는 야, 쟤네 엄마 참 착하지 않냐? 야, 쟤네 아빠 되게 착하지 않냐? 할 때 그건 또 어떤 느낌일까요? 자녀의 말을 잘 수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사달라면 사주고 어디 가자면 가고 싫다 그러면 안 주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혼내질 않는 거죠. 이거 역시도 쩔쩔매는 부모 상입니다. 이렇게 착한 부모는 자녀들이 착하다고 말하는 그 이면에는 끌려다닌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착하다는 이 말은 본래의 뜻을 벗어나서 사회적으로 그다지 좋은 의미만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착하다고 하면 겉으로 볼 때는 말을 잘 듣고 잘 따르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상은 강단이 없고 화를 못 내는 자기 주장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인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착한 사람을 상대하는 그 착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이러한 착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만만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호구로 여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싱거운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착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야 될까요? 나빠야 될까요? 물론 여러 가지 문맥이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만은 없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말한 이러한 이미지에 착하다는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착하단 말을 듣고 있다면 기분이 나빠야 됩니다. 이와 같은 착한 사람은 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여전히 이렇게 착한 사람으로 사시는 분들은 변화하기가 더 두렵고 힘들 텐데요. 적어도 20, 30대에 속한 분들이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착한 사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착하다고 해서 반드시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 오히려 때로는 착하다는 사람, 착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매우 병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착하다는 것은 일종의 굴레와 같이 여러분들을 옥죄고 그 착하다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착한 사람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연극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시는 게 필요하겠죠. 실제로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미소 짓고
웃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죠. 나이가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도 굉장히 잘 웃습니다. 미소를 잘 짓죠. 항상 웃는 표정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언제 웃죠? 기분이 즐거울 때 웃고 행복할 때 웃고, 그런데 뭔가 무안하고 멋쩍고 불안하고 때로는 화가 나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웃는다면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항상 웃는 그 사람, 항상 미소 짓던 그 내담자의 그 웃음은 실상은 대부분의 그 미소는 착하다는 굴레에 가리워진 진실되지 않은 그러한 미소였습니다. 거절을 할 줄 몰랐고 늘 예스맨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만면에 미소를 짓는 것이 훈련이 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속은 문드러지고 답답하고 자기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하지만 사람을 만나면 여전히 예스맨으로 행동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피동적이 되고 수동적이 되고,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나중에 사연을 들어봤더니 어릴 때 아버지가 굉장히 강한 분이었어요. 강압적인 아버지에 의해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받은 교육 중에 하나가 너는 웃어야 된다. 항상 만면에 미소를 지어라. 너는 항상 웃어서 사람들 앞에서 좋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것을 어릴 때부터 강압적으로 훈련을 받았죠. 주입된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부터 그렇게 습관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찡그린 표정 지으면 안 되고, 화도 내서도 안 되고, 거절해서도 안 되고, 부모 말씀 잘 들어야 되고, 밖에 막 나가서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어른들 말씀 잘 들어야 되고, 친구들과 싸우지 말아야 되고, 온갖 규범이 그에게 주어졌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착한 사람이 되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절하지 마라. 말 잘 들어라. 이렇게 이제 기계 같은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의 이 외장은 굉장히 보기 좋았지만 그 실상은 굉장히 속에서 문드러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러한 착한 사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건 점점 어려워집니다. 거절을 하기가 두려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노라고 하고 싶지만 노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을 실망시키게 되고, 그러면 그들로부터 나는 거부될까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착함의 굴레 안에서 전혀 얻을 게 없다면 거기서 벗어났겠죠. 그런데 이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착한 사람의 행동을 함으로써 부모님께 인정받고, 또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도 인정받고 칭찬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착한 사람의 행동을 계속 취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되죠. 내 안에서는 거부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고 뛰쳐나가고 싶다는 것을.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착한 사람은 안과 바깥의 격차가 커지게 되는데요. 겉은 착하지만 속은 갈등과 반발과 분노, 그리고 심해지면 무기력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한 스트레스가 가중됩니다. 그럴수록 상상력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상상 속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상상 속에서 살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겉의 행동은 갈수록 수동적이 되게 되죠. 알았어,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아,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항상 웃고 잘 따르는 것 같지만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이것을 수동 공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못하니까 수동적으로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므로써 공격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예스맨, 착한 사람이 이러한 수동 공격을 잘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과 감정이 점점 분리되기 시작하죠. 진짜 내 감정이 뭔지 모르게 됩니다. 생각이 많아지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더 늦기 전에 이러한 굴레에서 뛰쳐나오셔야 되는데요. 좋은 것은 좀 깡패처럼 사시라는 거예요. 뭐 깡패가 된다고 해서 절대 나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밖으로 조금 깡패처럼 사시는 게 좋아요. 풀어내야죠. 안에서 이율배반적으로 키워온 그 독소, 그걸 좀 뿜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도 좀 나쁜 사람이 되어보는 게 필요해요.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나쁜 사람이 되라는 뜻은 아니죠. 그렇게 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내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죠. 그래서 조금씩 새로운 시도를 함으로써 새로운 피드백, 새로운 경험을 조금씩 넓혀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아, 내가 거절해도 괜찮네. 이게 수용이 되네. 내가 거절했더니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고 사는 게 더 편해지네. 이런 느낌을 조금씩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휘둘리지 않게 되죠. 그렇게 하려면 행동 수정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혼잣말로 자꾸 연습을 해본다든가,
아니면 거울을 보고 연습한다든가, 아니면 가깝고 편하고 안전한 사람과 함께 파트너가 돼서 연습을 한다든가, 역할 놀이처럼 연습을 해보는 게 필요하죠.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안전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자가 있는 거죠. 심리 상담자를 만나서 역할극을 통해서 연습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단련이 되면요, 나중에는 비난을 그리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정도가 되죠.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그러한 비난,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내가 착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 오히려 더 큰 굴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일순간에 내가 나쁜 사람처럼 비춰질지라도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이렇게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부드럽고 친절하지만 사람을 아주 옥죄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겉으로 좀 거칠고 투박하지만 사람을 편안하고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악을 품은 선한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고요. 후자는 까칠하지만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마음이 건강한 사람,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착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선악과가 나오죠. 본문에 따르면 그 선악과가 열리는 나무의 이름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 선과 악이 같은 나무, 같은 근원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생명나무는요, 선악과가 열리는 나무 옆에 있는 다른 나무였습니다. 다른 종류의 나무였죠.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선악과가 열리는 나무는 사탄을 상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선과 악은 한 근원에 있다는 것이죠. 동전의 양면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선한 것 같지만 본질상 굉장히 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이러한 관념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착하다는 것에 대한 기준을 저는 폐기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착한 어린이 상 같은 거 만들지 마시고요. 착하기보다는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란 뭘까요? 자기 표현을 잘하는 겁니다. 자기 표현의 대표적인 건 예스와 노이죠.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방어를 잘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방어는 싫을 때 싫다고 말하고 그만해달라고 거절할 줄 아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남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남을 지켜준다는 것은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낼 줄 알고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착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요.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해봅시다. 건강한 사람은 실패 안 하고 실수 안 하고 안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한 문제들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부디 건강한 사람이 됩시다.